안녕하십니까. 대구의사 입니다. 지난 시간에 매우 절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너무 절망스러워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죠. 요 유전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머리 색깔이라든지 눈 색깔이라든지 심지어는 키, 병까지도 유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주류 의학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끝났구나.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진단받고 자고 일어났었어요. 자고 딱 일어나는데 제가 꿈을 잘 꾸질 않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나 거짓말처럼 눈을 딱 뜨니까 아빠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울면서 안고 막 이렇게 하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상황이 다 없어지고 우리 아이가 멀쩡해지는 그런 꿈을 꿨는데 역시나 현실은 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런 꿈을 몇 번 꿨는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유전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쭉 해나가는 얘기는 의학뿐만 아니라 세포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또 뭐 있을까요? 효소학, 그것도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요. 하여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다 공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99.9%는 배우기만 했지 배운 적이 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얘기는 199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라서 실제 지금 의대생들이 배울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전에 나온 이론이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게 대학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논문을 오늘 내가 발표했다고 해서 교과서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 교과서가 바뀌려고 하면 적어도 50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야.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된 관계로 끊겼는데 어떻게 하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좀 땡땡이를 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피제네틱, 우리말로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후생 유전학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에피제네틱의 그 에피라는 거는 좀 더 위쪽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네틱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다. 위에 있는 얘기다. 더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는 DNA는 갖고 있는 게 이 사람이나 나나 DNA가 똑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받아들인 환경에 따라서 이 DNA가 발현이 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무언가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거든요. 부모가 다 키가 작은데 자식이 키가 클 수도 있고요. 똑같은 DNA라도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키가 큰데 애가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아빠가 키가 작았는데 클 수도 있는 거고 잘 먹여서 그러나? 근데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잘 먹였다는 게 뭐 에너지를 잘 줬다 이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줬다. 이런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DNA를 조절하는 게 있다고? DNA를 조절한다고? 저는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에피제네틱이란 말이 있어? 야, 이거 사기꾼들 아니야? 찾아봤더니 이 DNA라고 하는 거는 4가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아민 이 4가지로 이루어졌고요. RNA는 아데닌, 우라실, 시토신, 티아민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됐는데 한 개만 다르죠. 우라실하고 구아닌하고 뭐 이어졌던 DNA가 있다, RNA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DNA가 뭔지 RNA가 뭔지가 알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DNA는 이렇게 4가지 염기 서열이 분포가 되는 거예요. AG, TC, ACC, TT 이런 식으로 아데닌하고 구아닌하고 붙든가 티아민하고 시토신하고 붙나 이렇게 둘이 짝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2가닥이죠. 2가닥이라는 건 뭐냐면 페어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자석이 붙듯이 걔네들은 그 염기는 요렇게 다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딱 규칙이 만들어지면 반대쪽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DNA가 2줄이다. 이 DNA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DNA에서 RNA를 똑같이 만들어내요. 이 DNA에 있는 애를 꾹 찔러갖고 RNA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DNA에 있는 정보 자체가 RNA가 되는 거고요. 이 RNA가 그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원천 소스는 DNA가 되겠죠. 우리 몸을 조절하는 모든 호르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 DNA가 찍어내는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 몸이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DNA에 섞여 있다. 이 DNA가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자꾸 찍어내게 되면 이 사람은 암에 걸리겠죠. 또 이 사람이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싸우게 하는 애를 자꾸 찍어내면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몸이 더 면역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DNA가 그거를 다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단백질,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찍어내지가 않죠. 얘네들은 실타래 같은 데 묶여 있는데 그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히스톤은 플러스를 갖고 있어요. DNA는 마이너스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톡 붙습니다. 그럼 DNA가 돌돌돌돌 말리죠. 실타래처럼 돌돌돌돌돌 말려서 우리가 보는 그 나비 모양 이런 거 있죠. DNA 뭐 1번 DNA, 2번 DNA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2개의 페어를 이뤄서 모양을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DNA는 2가닥인데 히스톤이란 단백질에 둘둘둘둘 말려 있는데 그게 말리다 보면 뒤에 크로모좀이라 그러죠.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히스톤의 아스텔레이션이라고 히스톤의 플러스기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히스톤이 감겨 있는 게 둘둘둘 풀립니다. 이 상태에서 그 사이에 있는 DNA가 노출이 됨으로써 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DNA는 2줄이라고 했죠. 이 DNA 중에 시스틴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는데 이 시스틴이 메틸레이션이 됩니다. 메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염기 꼬다리에 CH3가 붙어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모든 어디든 CH3를 갖다 붙이는 거를 메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메틸레이션이 일어남으로써 DNA에서 RNA로 바뀌는 것을 막아줘요. 메틸레이션이 이루어져서 자기의 유전 정보를 스위치 오프할 수 있습니다. 히스톤이란 단백질이 아세틸레이션이 일어남으로써 실타래가 풀려서 스위치 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DNA는 자기의 유전 정보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마다.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에 필요한 무언가를 내보내겠죠. 지방세포는 뼈세포는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DNA만 만들어서 내보내겠죠. 이런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게 어떻게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이외 어쨌든 DNA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DNA가 있다면 이걸 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DNA가 있다면 그거를 발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애도 조절을 하고 몇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해요. 제가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메틸레이션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틸레이션, DNA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적인 사이클입니다. 이 메틸레이션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틸레이션 기억하십시오. CH3를 어딘가에 붙이는 작용이 메틸레이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에 중금속이 있다. 이 메틸레이션을 중금속에 식힘으로써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대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호모시스테인 검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검사인데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을 만들 때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메틸레이션입니다. 나중엔 호모시스테인이 다 바뀌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로 다 바뀌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옆에서 이제 또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아마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 놓을 겁니다. 자, 요 사진을 딱 보시고 메틸레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약간 도박을 했어요. DNA가 자폐를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있다. 이거를 막으려면 메틸레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메틸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스위치 온을 할지 스위치 오프를 할지. 저는 스위치 오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폐 아동한테는 메틸레이션 대사 과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밝혀져 있는 사실이에요. 자,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가 필요 없는 자폐 유전자를 메틸레이션으로 막고 우리 대사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대사에 필요한 메틸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틸레이션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메틸레이션에 관여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조효소들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벌써 이제 진료를 시작해야 돼 갖고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에피제네틱 유전자가 다가 아니다. DNA가 다가 아니다. 자, 이거를 조절하는 메틸레이션이라는 사이클이 있다. DNA를 메틸레이션 시켜서 막는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중에도 메틸레이션이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다. 펩타이드를 분해해갖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때도 메틸레이션이 필요한 거고, 중금속이나 아니면 팝스라든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정화시킬 때도 메틸레이션을 이용해갖고 제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에피제네틱 메틸레이션. 이 메틸레이션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와 연결돼서 미토콘드리알 디스펑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지금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요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서 미토콘드리알 디스펑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